2017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점등 오경. 가슴에서 플러그를 뺐다. 젖이 멈췄다. 벽등의 스위치를 켰다. 나는 밤이 들킨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떨다가 아슬아슬하게 걸린 검은 브레이지어를 떨어뜨린다. 어둠이 활처럼 휘어진다. 순간 배고프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허기를 달래려고 더 진한 화장을 하고 더 긴 속눈썹을 붙이고 스타킹을 벗는다. 갑작스런 빛이 사방을 삐거덕거리게 한다. 아기 유령들이 셔플 댄스를 추다가 천장에서 추락했을지도 모른다. 길 잃은 시조새 한 마리 비상하다가 태양은 모서리에 부딪혀 날개가 부러졌을지도 모른다. 나는 문을 나서고 싶지 않았다. 아니, 불을 켜고 싶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아주 작은 세포를 만지며 느껴보고 싶었을 뿐. 식탁 위엔 주인 없는 고통이 가열하지 않은 채 날것으로 있다. 함성에 금이 간 어둠이여, 다시는 변명에 목을 걸지 말 것. 목숨 걸어야 할 곳이 어디 한두 곳인가. 식탁 아래 한때 눈부셨던 대낮의 그림자가 꽁무니를 빼느라 허둥지둥이다. 지금은 어둠을 수습하기 위해 퇴로 차단이 필요한 순간이다. 점등 오경 시인의 시입니다. 2017년 한라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입니다. 점등, 불을 켠다는 뜻이죠. 원래 한자로 점점자에 불 붙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점등하면 등에다 불을 붙인다 라는 뜻입니다. 네, 이 시는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불이 켜지는 순간 또는 찰나, 그때 그 어둠이 이렇게 쫙 물러가고 빛이 중심을 차지하죠. 그 순간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몇 가지 상상, 사유, 사색, 상상, 그런 것들이 좀 관련이 없는 듯한 장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인이 그것을 일부러 의도한 것 같진 않은데 약간 그 영상 또는 장면을 조립한 듯한 그런 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과거 시점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듯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다른 시편의 파편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짜맞춰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 교차되는 순간에 대한 어떤 사색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조금은 각각의 어떤 그 빛에 대한,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들어오는 그 빛에 대한 어떤 사유들이 각각의 상황에서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쫙 깨어지는 듯한 느낌은 안 나요. 그런데 한 가지 깨어집니다. 바로 빛입니다. 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빛이 들어올 때 어떤 그때 존재하는 사물에 대한 사유, 네, 그런 것들은 쭉 꿰어집니다. 네. 우선 1년에서 보면 가슴에서 플러그를 뺐다, 젖이 멈추었다, 마치 어떤 아기에게 젖을 물리다가 이렇게 젖을 그만
먹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죠. 가슴도 가슴이라는 공간과 또 벽등이라는 이 존재, 좀 뭔가 닮은 구석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가슴에서 플러그를 빼고 벽등에 스위치를 켰다라고 해요. 네,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나는 밤이 들킨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가 아슬아슬하게 걸린 검은 브레이저를 떨어뜨린다 라고 했어요. 순간 배고프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허기를 달래려고 더 진한 화장을 하고 더 긴 속눈썹을 붙이고 스타킹을 벗는다 라고 했는데요. 이때 그 밤이라는 것, 밤이 들킨 것처럼 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이 밤은 가슴에 플러그가 꽂아진 상태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둠이 활처럼 휘어진다 라고 했는데, 빛이 들어오면, 중심에 빛이 있으면 어둠을 한쪽으로만 보면은 활처럼 반원을 그리게 되죠. 그 모습을 이렇게 포착해서 표현한 듯 해요. 참 멋지게 표현했죠. 순간 배고프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허기를 달래려고 더 진한 화장을 하고 더 긴 속눈썹을 붙이고 스타킹을 벗는다고 했는데요. 이 장면은 지금 현재죠. 이렇게 현재 시점이에요. 이렇게 현재 시점인데, 침실에서 벽등이 켜졌을 때, 아기 엄마이면서 또 어떤 면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현실을 인식하는 어떤 조금 제가 보기에는 미혼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이 불이 들어오니까 현실을 자각하게 되죠. 배고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배고프다기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되는 그런 먹고 사는 문제가 떠오른 거죠. 그래서 그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갑작스런 빛이 사방을 삐거덕거리게 한다. 아기 유령들이 셔플 댄스를 추다가 천장에서 추락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1년하고 2년이 잘 연결이 안 되죠. 이렇게. 네. 연결이 전혀 안 되진 않아요. 저기 아기 유령이잖아요. 네. 저 위에서 가슴에서 플러그를 뺐다. 저지 멈췄다 라고 하죠. 이게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 아예 젖이 멈출 만한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젖을 주다가 그만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예 젖을 안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갑작스런 빛이 사방을 삐거덕거리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빛이 들어오면 사물들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니까 어떤 뭐랄까 빛이 어둠을 벗겨내니까 사물들을 어떤 발가벗기듯이 어떤 사물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물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화자 자신의 어떤 비밀이죠. 자기 자신의 비밀이 적나라하게 들킨 것 같아서 크게 마음에 어떤 동요를 일으키고 비틀거린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기 유령들의 죽음과 화자가 어떤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아기 유령이죠. 유령이라는 것은 아기가 죽었다는 뜻인데, 그 말과 이 말을 연결시켜서 보면 연결이 되죠. 이렇게 조금. 네. 그래서 플러그를 뺐단 말이 어쩌면 이 말과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천장에서 셔플 댄스를 추다가 어떤 천장에서 추락했을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래서 현재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이연이 원인이 돼서, 이건 과거죠. 그러니까 이 과거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현재 일련의 상황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길을 잃은 시조새 한 마리. 길을 잃은 시조새 한 마리 비상하다가 태양의 모서리에 부딪혀 날개가 부러졌을지도 모른다. 이 부분은 참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요. 이렇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또 이 3년도 앞의 내용과 잘 연결이 안 되죠. 어떤 전혀 다른 시의 어떤 부분이 여기 와서 자리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떤 그 맥락을 전후 맥락적으로 이렇게 꿰어지지는 않지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낯설게 하기가 좀 많이 심하게 돼 있다라고 하죠. 근데 시조새라는 것은 어떤 그 쥐라기 때 쥐라기 공원에서 보면 막 날아다니는 공룡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조새죠. 쥐라기 공원에 나오는 그 새는 너무 크게 그려진 거고요. 사실은 시조새의 크기는 좀 뭐랄까요, 약간 까마귀 정도의 크기예요. 뭐 별로 안 큽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대단히 크게 그려놓죠. 근데 이제 멸종돼 있기 때문에 영화적 상상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아오를 수 있는 조류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또 파충류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 시조새는 잘 못 나르죠. 잘 못 나르는데, 그래서 그 길 잃은 시조새라고 해요. 그러니까 길 잃은 시조새가 잘 못 나르는 새인데 날아오르려다가 뭔가 실패한 듯해요. 그래서 어떤 날아오르다가 날개가 부러졌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요. 시조새가 날 수 없는 새인데 자기가 새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어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제 태양을 향해서 날아오른다고 했는데 태양의 모서리에 부딪혀서 날개가 부러졌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왜 이카루스 신화도 생각이 나죠. 거기에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의도한 것은 아무래도 그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면 눈에 해로워요. 왜냐하면 그 태양은 어느 정도 욕망이죠. 황금과 같은 욕망을 상징할 수 있는데 아직 날 수 없는 새가 태양이라는 거대한 욕망을 향해서 막 비상하려고 하다가 어떤 추락한, 날개가 날지 못하는 새니까 추락하겠죠. 그런 추락한 시조새의 모습을 화자 자신의 어떤 상황에 빗대어서 표현한 듯해요. 네, 이게 조금 시가 어렵죠. 나는 문을 나서고 싶지 않았다. 아니, 불을 켜고 싶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것에 아주 작은 세포를 만지며 느껴보고 싶었을 뿐 식탁 위엔 주인 없는 고통이 가열하지 않은 채 날 것으로 있다라고 했네요. 문을 나서고 싶지 않았다는 것은 나의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나의 비밀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라는 말로 보여요. 그리고 불을 켜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조명을 해서 그런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비밀을 대면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안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아주 작은 세포를 만지며 느껴보고 싶었을 뿐 식탁 위에 주인 없는 고통이 가열하지 않은 채 날 것으로 있다. 이 식탁 위에라고 한 것이 좀 수술대 같아요. 이게 수술하고 있는 그 수술대 같은데 위에 아주 작은 세포를 만지면 느껴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을 때 어떤 그 병원에 가서 임신 상태를 좀 알아보고 싶었다라는 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이 가열하지 않은 채 날 것으로 있다고요. 언젠가 그 고통도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의 고통으로 아주 농있겠죠. 네, 누군가의 고통으로 익어갈 거예요. 누군가는 앞으로 그 고통을 어떤 대면하게 될 사태가 발생하겠죠. 네. 그리고 함성의 금이 간 어둠이며 다시는 변명에 목을 걸지 말 것, 목숨 걸어야 할 곳이 어디 한두 곳이겠는가. 식탁 아래 한때 눈부셨던 대낮의 그림자가 꽁무니를 빼느라 허둥지둥이다. 지금은 어둠을 수습하기 위해 테러 차단이 필요한 순간이다 라고 했네요. 어둠이라는 건데, 어둠은 어떤 상처받은 시절이나 그런 상황, 뭔가 부정적인 상황을 말하죠. 어둠, 그 어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현재는 좀 각성하는 현재 같아요. 현재를 뭔가 좀 각성을 하고, 그런 어떤, 그래서 변명에 목을 걸지 말라, 이 말은 받아들이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될 곳이 한두 곳이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연에서는 어떤 뭔가 그 각성한 현재를 있는 그대로 각성하는데 어떤 불안이나 절망, 또 뭐 그런 어떤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떤 그 긍정적 각성과 함께 어떤 그 뭐랄까 좀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은 물러나고 어떤 사색을 통해서 어떤 현재를 긍정적으로 수습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심사평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영남 시인과 김규리 시인이 심사했는데요. 찰나를 포착한 순발력이 두드러져. 이 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찰나가 뭐죠? 찰나가 순간을 찰나라고 하는데 그 차차라고 그래요. 원래는 한자어도 아니고 그 이전의 말인데 한자어에서 차용을 해서 쓰고 또 한국어로 다시 차용된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찰나는 1초에 70분의 1인가 그래요. 그 찰나. 또 그러면 그 찰나가 가장 짧은 시간이라면 가장 긴 시간을 겁이라고 하죠. 몇 겁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찰나의 순간, 찰나를 포착한 순발력이 두드러져 라고 했는데, 당선작 점등은 주방의 벽등을 켜는 순간, 그 순간을 개성적으로 묘사하면서 사색한다. 빛이 들어와 어둠이 사라지는 찰나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이때 존재하는 소재와 상상들을 순발력 있게 포착해 역동적으로 제시하는 대목에서 당선자의 기량을 엿볼 수 있었다라고 심사평을 밝혔네요. 네. 지금까지 오경 시인의 점등의 점등을 함께 감상하여 보았습니다. 이런 시들을 이렇게 한 번씩 써보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시를 볼 때는 이런 유의 시들은 좀 뭐랄까 문창과 학생들에서 많이 나와요. 문창과 출신들의 시인들이 이런 유의 시들을 좀 많이 즐겨 쓰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짜임새 있고 어떤 낯설게 하기가 잘 이루어지죠. 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마치 파편의 어떤 작품의 파편들이 여러 개가 하나로 조립된 듯한 느낌. 그것은 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시점을
같은 주제, 같은 대상, 같은 시적 소재를 어떤 시점을 달리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마치 상관없는 어떤 파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상관없지가 않습니다. 어떤 그 하나의 소재나 주제로 이렇게 쭉 꿰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